자, 이번 개념은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접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과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우리가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점 하나에서 만날 때. 이제 좌표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원이 이렇게 접하는 직선이 이게 x축이거나 y축이거나 라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공식처럼 공부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림이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혹은 공식을 공부를 하실 때 공식이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시면 그림 그리시면 정말 명확하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쉬운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중심이 A, B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무엇이 되는지 먼저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X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Y축도 심심하니까 하나 그려볼까요? 자, X축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하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의 중심이 A, B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반지름은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반지름은 이게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높이와 똑같아지면서 반지름은 B가 됩니다. 하지만 X축이랑 접하는 게 저렇게 X축 위에서 접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X축 아래에서 접하는 부분도 있겠죠, 여러분들. 자, 이 녀석의 중심의 좌표가 만약에 마찬가지로 A, B라면 얘는 이렇게 쭉 갔을 때 여기는 점의 좌표가 B가 되고, 하지만 이렇게 앞에서 접할 때는, 아래에서 접할 때는 이 반지름의 길이는 길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있는 숫자는 여러분들 음수잖아요, 그렇죠? 이때 반지름의 길이는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B나 마이너스 B나 뭐가 똑같죠? 그렇죠, 절대값이 똑같죠.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과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접하는 방향과 상관없이 우리가 반지름을 알아낼 수가 있죠.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사실은 절대값 b의 제곱이 되는데, 우리가 제곱을 하게 되면 여기가 항상 양수화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그냥 b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굳이 이제 선생님이 기억을 하자라고 한다면 x축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반지름의 값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기억을 못 하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보시면 아시듯이 그림을 그리면 금방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y축에 접하는 경우를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 자, 중심이 A, B고 y축에 접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x축, y축 심심하니까 이렇게 하나씩 그려볼까요? 자, y축에 접하는 건 y축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 중심의 좌표가 우리가 A, B라고 한다면 반지름은 여기 있는 길이가 반지름이 될 텐데, 그 반지름의 길이는 이 녀석의 여기 있는 숫자랑 똑같게 되겠죠? 여기는 x 좌표가 똑같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y축이랑 접할 때는 반지름의 길이가 a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y축이랑 이렇게 y축을 왼쪽에서 접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y축을 왼쪽에서 접할 수도 있게 되고요. 자, 그럴 때는 이 중심의 좌표가 a, b라면 실제로 여기가 반지름이 될 텐데 여기는 숫자는 a가 되겠죠. 하지만 이 a는 지금 현재 음수죠, 여러분들. 왜냐면 0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음수라서 길이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a가 그때는 반지름이 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서 접할 때나 왼쪽에서 접할 때나 반지름은 무엇이다? 그렇죠, 절대값 a다 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되는 거죠. a나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x 마이너스 중심의 x좌표 더하기 y 마이너스 중심의 y좌표를 한 다음에 반지름의 절대값 a인데 걔도 제곱하게 되면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a의 제곱이 된다. y축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이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과 같구나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반지름이 r이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접하는 위치에 따라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얘는 우리가 사실 상황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x축, y축 4가지를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4가지가 있을 때요. 자,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건 이렇게 일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r, 여기가 r이 돼서
이 중심의 좌표가 r, r이 되죠, 여러분들. 이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중심의 x좌표, 그래서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이사분면에서 접하는 경우를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사분면에서 접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요, 이게 반지름이 r일 때요, 반지름이 r이면 여기는 좌표가 이제 r이 되고 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r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는 좌표는 r이 됩니다. 자, 왜냐면 반지름은 항상 길이기 때문에 양수가 돼야 되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숫자는, 이 x축 위에 있는 이 숫자는 0으로부터 왼쪽으로 r만큼 간 숫자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r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녀석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r, r이 되면서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중심의 x좌표 더하기 y 마이너스 중심의 y좌표는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살짝씩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요, 문제에서 그 원이 어느 사분면에서 x축 y축에서 동시에 접하는지 알 수 있게끔 반드시 힌트가 있습니다. 그 힌트를 여러분들 찾아내서 어느 쪽에서 접하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 걸 유추를 해야 되는 거지, 이 네 가지 상황을 모두 다 외우기는 사실은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죠? 뭐 외운다면 외울 수도 있겠지만, 그쵸, 그것도 별로 비효율적인 공부가 되겠죠. 별로 찾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3, 4분면에 있는 거는요,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녀석의 반지름이 r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가 r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 접하는 여기 있는 이 숫자는요, 0으로부터 왼쪽으로 r만큼 간 거니까 마이너스 r, 0으로부터 아래로 r만큼 간 거니까 마이너스 r이라는 숫자가 있게 되면서 이 녀석의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중심의 x좌표 더하기 y 마이너스 중심의 y좌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얘를 빼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이 녀석이 반지름의 제곱이다 라고 해서 접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의 방정식이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네 가지 상황을 모두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원이 어느 사분면에서 x축 y축이랑 접하는지 알아낸 다음에 거기에 그림을 딱 그려놓게 되면 중점의 좌표를 반지름으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개념을 이용한, 즉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의 대표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중심이 a, b고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은 x축에 접할 때는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된다라고 우리가 공부했고요. 자, 중심이 a, b고 y축에 접하면 반지름은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된다라고 공부했지만 우리가 이 유형의 문제, 이 개념의 내용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공식 1, 2번이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시간이 오래돼서 까먹을 수 있잖아요. 까먹더라도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의 유형은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한 다음에 식을 세워서도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공식은 왜 공부해요? 라고 한다면 그 공식을 알고 있을 때 특정 간단한 유형을 우리가 그림 그리지 않고도 빠르게 풀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신 기간에는 공식을 외워두는 게 좋지만 여러분들이 1학년이 지나가거나 혹은 내신 기간이 지나갔을 때는 굳이 그 공식을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랑 그럼 먼저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중심이 y는 x 플러스를 위에 있다라고 어떤 직선 위에 있으니까 중심의 x좌표를 a라고 한다면 y좌표는 1 플러스 a겠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에 접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뼈대를 세웁니다. 자, 그러면 중심이 먼저 얘니까 x 마이너스 중심의 x좌표 더하기 y 마이너스 중심의 y좌표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 돼야 되는데 x축에 접하기 때문에 반지름은 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되겠죠. 하지만 걔네들을 제곱하게 되면 어차피 절대값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식이 세워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원이 지금 현재 또 뭐를 지납니까, 여러분들? 얘를 지나기 때문에 저기 있는 세운 우리가 원의 뼈대에다가 그 녀석이 지나는 점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식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면 여기가 계산이 되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제 쭉 전개해 볼게요. 자, a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이 은은 아니죠. 더하기가 되겠죠. 정신이 없네. 미안합니다. 더하기 4 더하기 4a 더하기 a제곱 은 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조금 식전계를 많이 해봤던 분들은요, 여기를 어차피 제곱하게 되면 이 안에 걸 부호를 다 바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가 어차피 1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고, 그러면 여기는 우변에도 똑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소거해도 되겠구나 라는 걸 금방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잘 안 되시면 그냥 전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지를 해본 게 선생님 오른쪽에 써놨고요. 자, 왼쪽에 a제곱, 오른쪽에 a제곱, 자, 왼쪽에 2a, 오른쪽 2a 이렇게 똑같이 지워진다는 걸 전개하고 나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것만 남게 되냐면, 물론 이제 여기서 계속 해도 되고요. 이제 왼쪽을 바로 소거가 가능하신 분은 여기서 해도 되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는 전개를 했으니까요. 한번 해볼게요. 얘가 되고요.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얘가 0이 되려면 a는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다 찾은 거죠. 그죠?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니은식을 다시 써보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이 되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1이 되겠죠. 그죠? 각각의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과연 얘를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풀면 어떻게 풀 수가 있는지 선생님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저 상황을요,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x축, y축 이렇게 그리고요. 자, 직선이 기울기 일자리 y절편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가 1이 되겠습니다. y절편. 그러면 마이너스 1,1은 요렇게 네, 여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 점을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요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중심에,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요 점을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으면서 저 빨간색 점을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이니까요. 아마 네, 요러한 형태가 그려지지 않을까 싶네요. 요렇게, 네, 요러한 애가 되겠죠. 그래서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a, a 플러스 1로 잡으면 되고, 그럼 여기가 길이가 뭐가 되는 건데, 이 지금 중심의 y좌표가 음수기 때문에 이 녀석의 부호가 바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이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이 녀석의 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죠. 더하기가 아니라 이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 요렇게요. 그래서 얘가 이걸 지나니까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구나 라고 풀리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y축에 접하는 원이 있고요. 중심이 2, 4분면 위에 있을 때 네,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에서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물론 공식을 이용해도 되지만 중심의 위치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x축, y축 이렇게 그리고 중심이 2, 4분면에 있다는 얘기는 2, 4분면이 여기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있으면서 y축에 접하는 원은 아마 중심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지 네, 중심이 2, 4분면에 있으면서 y축에 접하는 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일반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x의 1차 계수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중심의 x좌표를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게 얼마죠? 마이너스 2고요. 중심의 y좌표는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k가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이 숫자가 마이너스가 2이기 때문에 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이 녀석의 반지름이 2가 되는 k를 찾으면 되는구나 라는 걸 쉽게 유추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2, 4분면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중심의 y좌표인 2분의 마이너스 k가 양수여야 한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k가 음수여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말고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반지름이 2다라고 식을 세울 거예요.
반지름이 2다. 자, 근데 반지름을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2분의 루트 1차 계수의 제곱 더하기 y 1차 계수의 제곱 빼기 상수항의 4배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자, 이게 반지름이었는데 이 반지름이 2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양변에 2를 곱하게 되고 이 루트 하나를 정리 한번 해보게 되면 k의 제곱에 얘가 마이너스 36이니까 앞에는 16이랑 계산되면서 마이너스 20이 되고 여기는 4가 되죠.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주게 되면 k제곱 마이너스 20은 여기는 16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k의 제곱은 36. 따라서 얘를 풀게 되면 제곱근의 원리에 의해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6 두 개의 값을 선택할 수 있지만 문제 조건에서 k는 음수라는 게 어디서 나왔죠? 그렇죠. 중심이 이사분면에 있다라는 거에 나왔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6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공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공식을 모든 상황에 다 쓸 수 있는 유형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읽고 나서 그 상황을 그림으로 해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나는 두 점을 알려주고 x축에 접하는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먼저 그림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x축,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1,1은 여기에 있고요. 2,2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두 점을 지나고 x축에 접하는 원은 우리가 몇 개를 생각할 수가 있냐면 요렇게 원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두 점을 지나면서 접하는 원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조금 크게요, 여러분들. 요렇게 두 점을 지나면서 x축이랑 접하는 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이 두 개이기 때문에 반지름도 가능한 값이 두 개가 나와서 그 두 개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가 공식에 의존해서 먼저 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심의 좌표를 현재 모르죠, 여러분들. 중심을 우리가 a, b라고 하게 되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되고요. x축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 그림을 보셔도 아시겠죠?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되기 때문에 그 녀석을 제곱하게 되면 그냥 절대값을 무시하고 y좌표만 제곱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부터 저 b, 이 녀석의 b의 값을 구해서 반지름이 얼마가 나온지를 안 다음에 두 개를 더할 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식이 두 개예요. 값이 두 개고요. 두 개를 대입하게 되면 a, b에 관한 식이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연립해서 풀리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먼저 우리가 1,1을 대입해 보게 되면 1-a의 제곱 더하기 1-b 제곱 1-b 제곱은 b 제곱이라는 식이 되고요, 여러분들. 자, 이걸 이제 전기를 마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정리하고 나면 1-2a 플러스 a 제곱 더하기 1-2b 플러스 b 제곱은 b 제곱이 됩니다. 요거 바로 없애고 여기 0으로 바꿔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디귿을 대입한 식을 써볼까요? 자, 2-a의 제곱 더하기 2-b의 제곱은 b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대입한 거예요. 자, 그럼 4-4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4-4b 플러스 b제곱은 b제곱이 되고요. 마찬가지 좌우변에 똑같은 항 잽싸게 지워주고요. 식은 간단할수록 좋으니까요. 여기에다가 0을 써두겠습니다. 우리가 각각 정리한 식을 니은 프라임, 디귿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요, 지금 보시게 되면 니은 식도요, 여러분 조금 헷갈리니까 여기서는 지울게요, 이제. 네, 여러분들 조금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워서 식을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지우고요. 여기도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조금 더 명확한 형태로 이렇게요. 미지수가 두 개고 a가 2차인 2차 연립방정식인데요. 자, 2차 연립방정식의 기본 해법은 뭐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2차 항을 없애보는 거였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니은 프라임에서 디귿 프라임을 빼버리게 되면, 다시 말해서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버리게 되면 a 2차 항이 없어지죠. 그래서 빼볼게요. 빼고 나면 일단 없어지는 건 이렇게 없애고요. 자, 그 다음에 1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2a에서 마이너스 4a를 빼니까 더하기 4a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고요. 1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에서 얘를 빼니까 플러스 2b가 됩니다. 정리하게 되면 2a 더하기 2b는 상수항 넘어가면서 6이 되고 여기서 a 플러스 b는 3이라는
중요한 식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2차 연립방정식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1차식을 하나 얻어냈으면 이걸 이용해서 주어진 2차식 중에 하나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b는 3-a다 라는 사실을 니은 프라임에다가 대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은 프라임식을 다시 써볼게요. 여기는 이 b 대신에 이 b만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 뭐로? 네, 3-a로. 나머지는 쭉 쓰겠습니다. 1-a의 제곱, 1-2a를 빼먹었네요. 네, 1-2a 플러스 a 제곱. 선생님 지금 니은 프라임에다 대입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2에 b 대신에 3-a를 집어넣고 는 0이다. 정리하게 되면 여기서 a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2a, 여기서 플러스 2a가 생기니까 서로 없어지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플러스 1, 마이너스 6이 돼서 마이너스 4는 0. 여기서 a제곱은 4. 따라서 여기서 a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두 개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b의 값만 찾는 게 목적이니까요. 자, a가 플러스 2일 때 먼저 b를 구해보게 되면 여기에 플러스 2가 들어가게 되면서 1이 되거나, a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게 되면 b의 값은 5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반지름의 제곱이고요. 그때 b가 현재 2라고 5니까 사실 반지름도 똑같이 2라고 5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b가 아래 역할, 반지름 아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반지름의 제곱이 오는데 b의 제곱이니까 그냥 b가 반지름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한 거죠. b가 어차피 지금 양수만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정확하게는 절대값 b가 반지름인데 어차피 양수니까요. 그래서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 6 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마찬가지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점을 지나고 y축에 접하는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 간단하게 우리가 문제의 그림을 그려놓고 나면 상황이 조금 더 잘 이해가 간다. 자, 4,2. 그렇죠. 여기가 4,2고, 자, 2,0. 자, 이 점을 지나면서 y축에 접하는 원은 왜 두 개가 있을까? 자, 뭐 요렇게 작은 원이 하나가 먼저 있을 수 있고, 요렇게 두 점을 먼저 지나면서 요렇게 지나는 작은 원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원은 네, 요렇게 지나면서 y축에 접하는 큰 원 두 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반지름이 나오는 이유는 원도 실제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요, 한번 이제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이 중심의 좌표를 편의상 우리가 a, b라고 한다면 그림에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는 a랑 똑같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뼈대를 세우게 되면 x- 중심의 x좌표, x- 중심의 x좌표 더하기 y- 중심의 y좌표는 반지름의 제곱인데 반지름이 지금 현재 a니까 a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이용하는 건 똑같죠. 이 두 점을 지난다라는 걸 대입을 해서 연립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조금 빠르게 대입 한번 해볼게요. 자, x에다가 4를 집어넣은 걸 썼고요. y에다가 2를 집어넣은 걸 썼습니다. 그대로 정리하고요. 전개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플러스 4 마이너스 4b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요거 지운 거 선생님 바로 없애버릴게요. 그냥 우리는 어차피 저게 쓸모가 이제 없기 때문에 는 0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디귿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디귿은요, x에다가 2y에다가 0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뼈대에다가요. 자, 그래서 2-a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겠죠. 그냥 y가 0이니까요. 전개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네, a제곱 잽싸게 서로 소구하고 나서 여기는 0으로 바꿔두겠습니다. 각각 정리한 식을 디귿 프라임, 니은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식을 두 식을 빼게 되면 2차항 b가 없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차식만 나오게 되죠. 자, 빼보겠습니다. 니은에서 디귿을 빼요. 마이너스 8a에서 마이너스 4a를 빼니까 더하기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4a만 남고요. 자, 플러스 16 빼기 4니까 플러스 12. b제곱 b제곱은 그냥 빼서 없어지고 얘네들은 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자는 그대로 내비두고요. 요거 계산한 게 16인데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죠.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서 예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a를 바꿔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니은 프라임이든
디귿 프라임이든 어느 식에다가 하나 대입을 하게 될 텐데 이 차항이 b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a를 b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계산이 적겠죠. 그렇죠? 그래서 a는 4-b. 만약에 b는 4-a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 창에다 대입했을 때 제곱 연산을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귀찮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입한 식을 한번 써볼까요? 우리는 네, 디귿 프라임에다가 선생님이 대입을 하겠습니다. 디귿 프라임이 조금 더 쓰기 간단하니까요.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a 대신에 4-b를 집어넣겠습니다. 마이너스 4a니까요. 마이너스 4하고 a 대신에 4-b. 남은 건 쭉 쓰면 되죠. 플러스 4 플러스 b제곱은 0이다. 자,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4b 플러스 4 플러스 b제곱은 0이다. 내림차순 b제곱 플러스 4b 마이너스 12는 0이다. 자, b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왔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네요. 6하고 2 주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면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b 플러스 6 b 마이너스 2는 0이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6이거나 또는 2다. 그럼 그때 a의 값을 구해볼까요? 지금 a가 정의가 여기 있는 이 핑크색 박스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4 빼기 b랍니다. 그럼 b가 그때 6이면 여기가 6이면은 그때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6인 거네요. b가 미안합니다. 자, 마이너스 6이면 그러면은 플러스로 바뀌면서 10이 되겠네요. 그쵸? 네. 그 다음에 b가 2일 때는 4 빼기 2가 되면서 2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a가 여기서 반지름의 절대값 a가 반지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a는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다시 말해서 이 a 자체가 그냥 반지름이 돼서 반지름 두 개의 값은 10 또는 이 두 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요. 반지름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의 답은 12로 풀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중심의 좌표가 특정 4분면에 있을 때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서 이용해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냈던 문제긴 한데요. 조금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일반용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먼저 내가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뽑아내야 합니다. x 1차 계수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중심의 x좌표를 내가 알 수 있구나 라는 걸 유추하실 수 있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일단 저 부분을 읽고 나서 얼마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x 1차 계수니까요. 그 다음에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y 1차 계수니까 마이너스 k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가 4, 3면에 있으면서 y축에 접하는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x축, y축에 있는데 중심의 좌표가 4, 3면은 여기에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y축에 접하는 애는 이러한 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에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k이고 여기 있는 게 3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마이너스 k가 0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음수여야 되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k가 양수여야 된다는 조건까지 찾아내실 수 있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 녀석의 값을 읽어봤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다라는 걸 금방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푸는 건 이렇게 지금 일반용으로 주어졌는데 어차피 미지수는 하나밖에 없고 우리가 반지름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지름이 3이다 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k의 값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반지름 공식은 2분의 루트 x 1차 계수의 제곱이 오죠. 마이너스 6의 제곱, 그 다음에 y 1차 계수의 제곱이 옵니다. 더하기 2k의 제곱. 섬은 그냥 식의 형태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상수항의 4배를 빼는 거죠. 마이너스 4 곱하기 10. 이게 반지름을 구하는 공식인데 이게 3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양변에 2를 곱하면서 양변을 제곱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루트가 벗겨지고 이 안에 건 36 플러스 4k 제곱 마이너스 40이 되고요. 여기는 2가 곱해졌다가 제곱이 됐기 때문에 36이 되겠죠. 그럼 요렇게 그냥 없어지고 4k 제곱은 40이 되고 여기서 k의 제곱은 10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면서 우리가 k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두 개의 값이 가능해지는데 k가 양수다라는 이 조건에 의해서 답은 플러스 루트 10 하나만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마찬가지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심의 위치도 똑같기 때문에, 자, 중심이 4, 3면에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그리고 y축에 접하니까 y축에 접하게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일반형으로 주어지게 되면 뽑아낼 수 있는 정보를 얻어내야 되는데, 중심의 좌표는
네, 여기를 봤을 때 x좌표는 2고 여기를 봤을 때 y좌표는 2분의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갔을 때 여기가 2고 이렇게 쭉 갔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인데 이게 지금 현재 음수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2분의 a가 음수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a는 양수여야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그림을 봤을 때 축에 접한다라는 건 항상 반지름을 힌트로 알려준다라고 선생님이 그랬죠.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 있는 숫자를 봤더니 2가 나와야 하고요. 우리는 이 일반형에 반지름의 공식을 적용을 해서 그게 2다라고 식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2분의 자 루트 이제 바로 계산할게요. 이거 제곱하면 16 더하기 y 1차항의 제곱 a제곱 빼기 상수항의 4배 마이너스 36을 계산을 한 게 반지름 2가 나온다. 자, 양변에 2를 곱하면 여기가 이렇게 4로 바뀌고 이 상태로 제곱하게 되면 여기는 루트가 벗겨지게 되면서 a제곱에 요거 계산된 게 마이너스 20이 되고요. 얘는 제곱이 되면서 16이 되겠죠. 따라서 a제곱은 36이 되고 우리가 찾게 되는 a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6 두 개의 값이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양수만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6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의 대표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원의 중심이 a, b에 있고, 선생님 이거 오타입니다. 미안해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게 됩니다. 동시에 접하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우리가 개념에서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은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된다라고 그랬고, y축에 접하면 반지름은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저걸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반지름이 이렇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심의 x좌표와 y좌표 관계가 절대값이 똑같다라는 관계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의 유형은 항상 얘기하지만 그림을 그리면 해석이 거의 다 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가 같이 유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중심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4라는 직선 위에 있고요. 자, x축, 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단, 원의 중심은 4,4분면 위에 있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림을 전혀 그리지 않고 푸는 것보다는요, 그림을 그리면서 푸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학습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얘를 그릴 건데요. 우리가 쟤는 조금 더 간편하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4를 넘기고요. 양변을 4로 나누게 되면 4분의 3x 더하기 4분의 y는 1이 되죠. 우리가 여기가 1이 되게 되면 이렇게 각각 x하고 y 앞에 곱해져 있는 게 x의 절편 그리고 y 절편의 역수가 된다라고 직선의 방정식에서 공부했습니다. 혹은요, 여러분들이 뭐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얘를 이걸 이렇게 넘겨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니까 기울기가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가고 y절편이 4인 직선이 되는구나 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어떤 게 됐든 직선을 그리실 수만 있으면 돼요. 나는 이거 모르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알면은 좋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에서 관련 개념 문제를 선생님이 강의하고 다 올려놨으니까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몰라도 직선을 그릴 수만 있어도 이 문제는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 표현으로 한번 해볼게요. y절편이 4고요. 자, 이렇게 여기가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러한 모양의 직선이 됩니다. 자, 여기에 중심이 있으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자, 그러면요 조금 크게 그려야 되겠네요. 자, 어떤 원이 되냐면 중심이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서 이렇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이런 원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사선면에 있으면서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그때 그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반지름을 구해봐 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그 녀석의 생김새는 반지름의 길을 우리가 그때 편의상 r이라고 한번 해보죠. r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좌표는 x좌표는 이렇게 읽었을 때 여기엔 r이 있을 거고요. y좌표는 이렇게 읽었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0부터 여기 0부터 시작해서 r만큼 내려온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 여기 있는 수는 마이너스 r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x 마이너스 중심의 x좌표 더하기 y 마이너스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의 제곱과 같다라는 이런 식이 되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녀석이 지금 중심의 좌표가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중심이
r, 어디에요? 마이너스 r이잖아요. 이게 이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r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대입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r은 여기는 x 대신에 3이 r이 들어가죠. 마이너스 3r 플러스 4가 돼서요. 여기서 이게 1로 이항되게 되면 2r은 4가 되고요. 따라서 반지름 r은 얼마다? 네, 2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이 문제는 원의 넓이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반지름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파이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굳이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세우지 않아도 사삼면에 있고 x축 y축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되는데,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만약에 r이라고 한다면 이 중심의 좌표는 r, 마이너스 r이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r을 구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원의 방정식까지 한번 해석해 봤어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얘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것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원의 중심이 일사분면에 있으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그려보게 되면, 자, 일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죠. 네, 요러한 형태가 됩니다. 요러한 형태가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은요, 중심의 좌표는 이 점의 좌표는 반지름만큼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반지름만큼 위로 가는 애가 되겠죠. 그래서 r, r이 됩니다. 그럼 이 원은 중심이 r, r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니까 x 중심의 x좌표 더하기 y 중심의 y좌표는 반지름의 제곱, 이러한 형태가 되고요. 중요한 건 이 녀석인 중심의 좌표 r, r이 어디 위에 있어요? 얘 위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처음 상황 정리를 기억이라고 하고 니은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게 되면 3r 더하기 2r이 10이 되겠죠. r, r이 저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만족하게 되겠죠. 그럼 5r은 10이 돼서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r의 값은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원의 방정식을 찾으라 라고 했으니까 이걸 완성하면 되니까 우리가 구한 r 대신에 2만 집어넣어서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원의 방정식은 표준형으로 써야 돼요? 일반형으로 써야 돼요? 둘 다 원의 방정식이니까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유형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특정 점을 지날 때 원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지나는 점을 알려주면서 그 중심의 위치를 한번 포장한 겁니다. 자, 1,-2는 위치가 1,-2니까 이 정도에 있겠죠, 여러분들. 그럼 이 점을 지나려면, 이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당연히 중심은 4사분면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굳이 확인을 해 본다면 이 점을 지나면서 x축에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중에서 작은 거는 요렇게 하나가 있고요, 여러분들. 자, 큰 거는요 요렇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랑 접하면서 x축, y축에 접하는 저 점을 지나면서, 선생님이 아직 태블릿 펜이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 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형태가 나왔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심의 좌표가 4사분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때 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한다면 이 중심의 좌표는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r만큼, 아래로 r만큼 내려가는 거니까 r, r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두 원의 방정식의 형태가 다 x 중심의 x좌표의 제곱 더하기 y 중심의 y좌표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이 상황을 우리가 해석해 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저 점을 지난다라고 그랬으니까 대입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대입하게 되면, 자, 1-r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r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r의 제곱 -2r 플러스 1 더하기 4 -4r 플러스 r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고요. r제곱 둘 다 지워 놓을게요. 정리 한번 해보게 되면 r제곱, 그 다음에 -6r, 그 다음에 플러스 5는 0이라는 애가 돼서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r의 값이 두 개가 나오죠. r은 1 또는 5가 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실제로 그려지게 되고 그 중에 작은 원의 반지름이 1이고 큰 원의 반지름이 5라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당연히 넓이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작은 원의 넓이는 우리가 반지름의 제곱 파이, 그 다음에 큰 원의 넓이도 반지름의 제곱 파이라고 나온다면 얘는 26파이 하고 답이 나오게 되죠. 자,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하나만 더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가
요게 그대로,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까 풀었던 풀이가 다 안 지워졌네요. 이 문제가 이거 그대로 나오면서 조금 더 어렵게 바뀌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R제곱 마이너스 6R,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자, 플러스 1은 0.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쵸? 인수분해가 안 되면 반지름을 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두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두 원의 반지름은요, 이 R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반지름을 R1이라고 하고 두 번째 반지름을 R2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원의 넓이는 첫 번째 반지름의 제곱 파이 더하기 두 번째 반지름의 제곱 파이가 되는 거고요. 얘는 파이로 묶이게 되면서 R1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문제가 구하는 원의 넓이가요, 원의 넓이의 합이요. 그럼 이쪽 부분은요,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제곱합이 돼요. 우리가 제곱합 구하는 거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푸는 거잖아요. 먼저 두 근의 합 R1 더하기 R2를 구하고요. 그 R1 더하기 R2는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가 나옵니까? 6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R1 곱하기 R2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두 녀석의 제곱합은 어떻게 구하냐면, 두 녀석의 합의 제곱에서 R1 더하기 R2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R1 곱하기 R2를 하면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얼마? 6이니까 36이 되고, 빼기 얘가 얼마? 1이니까 앞에 2랑 곱해져서 2가 돼서 얘가 34가 됩니다, 여러분들. 34로 계산이 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하는 두 원의 넓이의 합이 34파이하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도 저렇게 답을 풀 수 있게끔 요구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쉬운 문제고, 인수분해가 안 돼도 내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답을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랑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분석 한번 해볼게요. X축, Y축을 그리고, 자, 2,1을 지나니까 1,3면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심의 좌표가 1,3면에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만 그릴 거 이제 이렇게 하나 있고 큰 게 하나가 더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중심은 여기에 있고, 그럼 반지름이 여기가 R이 된다면 이 중심의 좌표는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R만큼, 위로 R만큼 올라간 거니까 똑같이 R, R이 되고, 아주 간단한 형태 x 중심의 x좌표의 제곱 더하기 y 중심의 y좌표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두고 나서 여기까지가 상황 분석. 자, 두 번째는 지나는 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함수를 배운 순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떤 도형이, 어떤 그래프가, 어떤 함수가 점을 지난다, 무조건 대입이죠. 그래서 x에다가 2, y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2-r의 제곱 더하기 1-r의 제곱이 r제곱이 되고요. 정리 한번 깔끔하게 빠르게 한번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네, 지금 이 전개되면 여러분들 뭐 슉슉슉 다 되겠죠. r제곱 없애고 나서 간단하게 내림차순 전개를 한번 해보게 되면 2차항 먼저 쓰고 -4r, -2r이 -6r을 만들고요. 자, 얘가 똑같은, 왼쪽이랑 똑같은 식이 나와버리네요. 자, 5하고 1 마이너스를 주면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r의 값은 5 또는 1이 됩니다. 자, 여기선 중요한 게 이제 원의 넓이가 아니라 두 원의 중심 거리를 구하래요. 자, 그럼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원의 중심은 1,1이고 두 번째 원의 중심은 5,5가 된다는 얘기죠. 이 녀석의 중심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마찬가지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루트 32가 돼서 4루트 2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